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능시험 성적 결과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이 전국의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군은 전국 시, 군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회가 갑자기 취소돼도 명확한 환불 규정이 없어서 참가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된 공사가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해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이 전국의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광주의 학력 저하 논란이 사그라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의 표준 점수 평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에 내줬던 1위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국어 B와 수학 B, 영어 A와 B 등 4개 영역에서 1위였고 나머지 2개 영역도 2위 또는 3위였습니다. 수능 성적 상위권인 1, 2등급의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반면 성적 하위권을 의미하는 8, 9등급의 비율은 5개 영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학생들의 성적이 고르게 향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초학력 해소 차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교육력 제고사 그게 이제 투자가 돼서 결실을 맺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영교시 폐지와 심야 자율학습 금지 등의 정책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여서 성적 향상에 기여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실력 광주의 유상이 확인된 만큼 선거를 거치면서 불거졌던 학력 저하 논란이 잠재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번 수능 성적 결과 발표에서는 장성군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국시 군구 가운데 수능 성적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 가운데 장성군 학교의 수능 성적은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6개 영역 가운데 5개 영역에서 표준 점수 평균이 1위 아니면 2, 3위였습니다. 영어 A 영역은 응시자 수가 적어 순위에서 제외됐을 뿐입니다. 이 같은 성적의 중심에는 장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인 장성고는 전남 지역 전역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학교 분위기가 좋고 전남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학교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아서 오게 됐어요. 일찌감치 정착시킨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학생이 교과를 선택해서 듣는 희망 선택 수업 등 교육과정도 특화돼 있습니다. 과목은 물론 수준까지 맞춰 골라 듣는 수업 방식은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학교 이런 개념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줘야죠. 장성군에는 분석 대상인 학교가 2곳뿐인데 한 곳의 성적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성군 전체의 평균 성적도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 전체로 보면 표준 점수 평균이 모든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권이었고 전국 평균치를 넘은 영역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한 광주시 조직 개편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조직 개편안 찬반 표결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시의회 간부 전보 인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농업연구기관인 GSNJ에 따르면 지난 15일 80kg 쌀 한 가마의 산지 가격은 10일 전보다 136원 떨어진 16만 7천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 평균 가격보다 4.6%가 낮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서도 5.6%나 낮은 가격입니다. 이처럼 산지 쌀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재고가 많은 데다
추석 전에 밀어내기 물량 출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남 지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된 공사는 42건으로 전체 발주 공사의 3.3%에 그쳤습니다. 발주 금액도 618억 원으로 종합건설업체 전체 발주 금액의 3.3%에 불과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적정하게 받아 부실 공사를 막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도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요즘 마라톤 대회 참 많이 열리는데요. 명확한 환불 규정이 없어서 참가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대회가 갑자기 취소됐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고 기념품으로 대체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모 씨는 목포 해변 마라톤 대회에 10,000원을 내고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는 기상 악화로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참가비 환불 대신 마라톤 대회 등번호와 완주 메달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소를 남겨라. 우리가 주소로 기념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만 고지를 했지. 대회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보낼 주소만 물어볼 뿐 환불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그냥 무작정 기념품을 보내주겠으니까 받으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 의견 물어보지 않고 한 건. 750여 명이 신청을 한 해당 마라톤 대회 카페에는 환불을 해달라는 비난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이미 기념품과 메달 구입 등에 돈을 써서 환불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일날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대회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대회의 그 비용들이 다 소요가 된 것. 또 참가자 유의사항에 접수 마감 후 참가비 환불은 안 된다고 공지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대회가 취소됐을 경우에 대한 환불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광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도 기상 악화로 갑자기 행사가 취소됐는데 참가자들은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참가비를 모두 환불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광 주민들이 와탄천 하천 수문관리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광경찰서는 농어촌 공사 영광지사 소속 39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러 영광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CCTV 삭제 의혹과 비상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월요일 새벽 4시부터 CCTV가 정상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한편 집중호우 당시 기상특보에 맞는 비상 매뉴얼대로 근무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올 상반기 호남 지역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올 상반기 호남 지역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명에 비해서 27%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57명에서 39명으로 31.6%나 줄며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호남 지역 국도상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1,20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6%가 감소했습니다. 공공운수 광주 전남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영무 업무 민간 위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시철도 1호선 17개 역이 민간 위탁 역장에 의해 개별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성희롱과 저임금 등 비정규직 영무원들이 부당 노동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장 선발을 하는데 70% 정도가 광주시 공무원이나 민간 기업 출신으로 안전성과 전문성보다는 보은 인사성 채용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졸업을 1년 앞두고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낸 행정소송이 각화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30살 안모 씨가 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씨의 대학원 합격은 학사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입학 전까지 학사 학위 취득을 못한 만큼 합격 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로스쿨에 합격했지만 대학 졸업 자격 인정 기준 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아닌 수료로 드러나 지난 3월 입학이 취소됐었습니다. 영광경찰서는 편의점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19살 김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군은 어젯밤 11시쯤 영광군 법성면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여주인을 위협해 금고에서 4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군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 때문에 가출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일제항거했던 안중근 의사.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의사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찾는 사람들이 더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장동면 만수리 뒷산에 자리 잡은 해동사. 안의사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지만 입구부터 자풀이 무성합니다. 해동사 창건 일자와 안중근 의사의 짧은 생애가 적힌 안내판도 군데군데 글씨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사당 안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안의사의 친필 복사본 액자도 벽에 걸리지 못하고 세워져 있습니다. 안의사의 영정과 위패가 이곳에 모셔진 것은 지난 1955년 안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장흥 축산안 씨 문중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해 해동사를 짓고 순흥 안 씨를 대신해 해마다 3월이면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동 명월 현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성역화해서 약 지역 이쪽 중 한 6개군 학생들이라도 안중근 의사의 업적과 애국 정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줬은 것이 하나의 바람입니다. 안 씨는 안의사의 큰딸과 조카가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올 때의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해동사가 안의사의 애국심을 기리는 성역으로 가꿔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해동사의 역사가 짧아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홀대받는 사당을 보면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온몸을 던져 투쟁한 안의사의 영정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은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교육 관련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서 학교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불이익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후 광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아 자동차 소울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나흘 앞둔 지난 11일부터 교황이 출국한 다음 날인 19일까지 소울의 하루 평균 계약 대수는 32.5대로 지난달 하루 평균 계약량 20대보다 62.5%나 증가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교황의 의전 차량으로 사용됐던 소울이 해외에서도 간접 홍보 효과가 나타나면 월 평균 글로벌 판매량 2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넉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지역 어음부도율은 0.30%로 전달보다 0.16%포인트 오르며 넉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0.09%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전남은 0.13%에서 0.47%로 0.3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부도액도 90억 1천만 원으로 전달 33억 5천만 원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추진 중이던 여수에서 거문도 항로의 여객선 추가 투입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줄리아 아쿠아호는 여수 거문도 항로를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같은 항로를 다니던 청해진 해운 소속 데모크라시오의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항만청은 새 여객선 투입을 위해 여객선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최근 새 여객선 투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여객선 투입의 전제 조건인 해당 항로의 수송 수요율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해운법 시행 규칙상 기존 항로에 추가로 여객선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수송 수요율이 최소 20%를 넘어야 합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여수 거문도 항로의 수송 수요율은 21%였지만 석 달 뒤인 지난 7월에는 16%까지 급락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보다는 4, 5, 6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여객이 36%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용 수율이 더 하락한 걸로. 여수 항만청은 줄리아 아쿠아호가 사고나 선박 수리로 운항이 중지될 경우 예비선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이 개정되면 수송 수요율 제한 조항이 철폐될 가능성도 있어 해운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 거문도 항로 신규 여객선 투입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전시장 곳곳에서 열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비엔날레 재단 거시기 홀에서 퍼포먼스 그룹 알로아 앤 칼지아니아의 워크숍을 여는 등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퍼포먼스는 임민욱의 내비게이션 아이디로 개막 전날인 다음 달 3일 펼쳐지고 정금영 작가의 심폐소생술 연습과 홍영인 작가의 5월의 노래 등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신, 출산은 물론 영유아 교육과 관련 상품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2014 광주 MBC 베이비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4 광주 MBC 베이비 페어에서는 태교와 출산용품을 비롯해 영유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 도서와 서적 등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상품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고 있습니다.